정시 준비하시는 우리 구독자분, 지금은 딱 이 두 가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심지연입니다. 김무섬 연구원입니다. 자, 사실 오늘이 12월 11일인데요.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6,000명을 넘었습니다. 와! 네, 소소함에 참 이제 기쁨을 좀 크게 느끼는 편이기는 한데 여러분들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상 조회수가 쑥쑥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에 저희가 채널이 조금 더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사실은 이제 정시 지원하고는 조금 시간이 남아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12월 말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지금부터 정시 지원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내가 어디를 쓴다라고 뭐 정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그걸 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 준비 딱 두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막 편안히 마음 좀 불편하게 TV를 보실 수도 있고 저희 채널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좀 마음 불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딱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하신다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시 일정을 좀 그러니까 수시가 완전히 끝나야지 정시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우선 원서 접수, 정시의 원서 접수는 26일부터 시작이거든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 근데 이제 이전에 수시 합격자가 발표내고 그리고 추합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2월 인원이 언제 넘어오는가 이 기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합격자 발표는 10일. 그러니까 10일까지 전날이죠. 영상 촬영 전날까지 이제 대부분의 대학이 발표를 했을 거고요. 오늘 이제 등록을 하면서 금요일까지 등록을 마무리하게 되고 13일까지 금요일까지 등록을 하게 되고 이 이후부터 추합이 돌아가는 거죠. 네. 이제 학교에서 뭐 전화도 하고 하는데 보통 학교마다 좀 다른데 뭐 2차까지 전화를 주거나 3차까지 전화를 주는데 뭐 전화를 못 받으면 넘어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어디 여행 같은 데를 가시더라도 꼭 네. 전화를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핸드폰 꼭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전화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추합을 돌고 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2월 인원을 확정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정시, 그러니까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을 확정 지어야 되는데 그건 한 어느 정도쯤을 볼 수 있을까요? 뭐 그것도 역시 학교마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 한 20일 정도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일 이후에 이제 보시면 대학마다 이제 수시 2월 인원이 반영된 정시 모집 인원을 다시 확정해서 모집 요강을 올리게 되니까 그 자료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한 가지는 그 지금 미리 아직 그 발표되기 전에 모집 요강들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 인원들을 확인을 하신 후에 수시 2월 인원이 몇 명이나 증가했는지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대학에서 모집 인원 확정이 됐는데 이거를 전과 후를 비교해서 올려주기보다는 그냥 변경된 것만 바로 올려주는 경우들이 많아서 꼭 미리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변경된 인원들 확인하셔가지고 전보다 이제 모집 인원이 많이 늘거나 뭐 크게 늘지 않거나 아니면 수시 모집만 하고 정시 모집하지 않는데에서는 뭐 몇 명이나 늘어났는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정시만 준비하는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이제 사실 수시 모집 요강 보면은 그쵸. 수시 일정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언제까지 최종 등록일이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시립대 수시 일정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충원이 최종 등록하는 기간이 20일까지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다음 주인 23, 24에는 확정 인원이 그쵸.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그 주에 확정 인원이 발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시를 쓴 친구들은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그렇죠. 합격 전화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일정 정도는 확인을 하고 이때쯤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는 사실 이제 인원에 대한 부분이었다면은 지금은 사실상 여러분들의 성적대를 좀 분석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성적대를 토대로 나의 유불리를 먼저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뒤에서 아까 이제 저희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도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요소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특히 제가 우리 김무섭 연구원님을 이번 영상에 함께 출연한 이유가 저번에 이제 본사 설명회를 진행을 해주셨어요. 일부를. 그래서 잠실체육관에서 일부 강연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내용이 본인의 성적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불리함을 피하고 유리함을 취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이제 설명을 해주셨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선 이제 일부 강연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어떤 포인트를 좀 잡아서 들으면 좋을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강의를 한 50분 가까이 했던 것 같은데요. 뭐 전체적으로 뭐 다 들으시는 것도 좋겠지만 좀 일부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일단 뭐 전년 대비 학생 수 자체가 줄어들어서 뭐 성적이 뭐 전년 대학이나 이런 데서 발표한 것보다 좀 하락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이제 평균 백분위 성적 기준으로 혹은 뭐 성인 누적 백분위 성적 기준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예측하는 것이 확정된 건 아니고, 실제로 아마 그 저희 합격 예측 서비스로 쓰시거나 하시면 체감하시지는 못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대학 환산 점수로 보시게 되면은 뭐 평균 백분위는 좀 낮은데 대학마다 뭐 수학 반영 비율이라던가 국어 반영 비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환산 점수식으로 하면은 나보다 낮은 평균 백분위 성적 학생이 나보다 위에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제법 있죠.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 대학을 어느 정도의 라인들을 쓸 것인가를 보실 때 참고하시라는 이야기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수능 각 영역별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표준 점수라던가 백분위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올해 국어 같은 경우에 전년보다 쉽기는 했지만 난이도가 꽤 있었기 때문에 뭐 한 2등급 3등급 이하 같은 경우는 전년도랑 똑같거든요, 표준 점수가. 근데 2등급은 전년도보다 1점 정도가 올랐고, 그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점이 전년 대비 10점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제 국어가 상위권 1등급 대 이상 되는 학생들이 쓸 때는 좀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과목이다.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자연계화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가형에서 이제 1등급과 2등급 간의 등급 간의 차이가 좀 크다 보니까 2등급이 굉장히 좀 애매해졌어요. 전년도에는 2등급도 1등급 성적하고 평균 점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까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6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1등급하고 2등급하고 급간 간격이. 그리고 3등급하고는 줄어들었어요, 전년도보다. 그래서 1등급한테는 붙지 못하고 3등급한테 좀 치이는 현상들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문과는 수학 나형이 워낙 좀 체감 난이도가 높아서 높았죠. 표준 점수가 높게 나와가지고 수학 나형을 본 학생들은 올해 좀 상당히 유리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가형과 나형, 그리고 가형을 이제 지정하는 곳이면 상관이 없는데 가나형 다 쓸 수 있을 때 교차 지원자들이 가형 응시자들이 좀 불리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럴 때는 가산점을 어느 정도나 받아야 될까, 각 등급별로 최고점일 때 1등급일 때 2등급일 때 3등급 이하일 때 그런 내용들이 좀 소소하게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또 하나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감점이냐 비율 반영이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는데, 제가 고려대와 연세대 기준으로 예를 들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의 지원 이용하실 때도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합격자들 성적, 이제 지원자들 성적 보시면 뭐 영어 1등급, 2등급 지원자들이 몇 %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탐구가 이제 제일 큰 문제죠. 그쵸. 예. 특히 사탐이 그쵸. 사탐이 많이 무너져가지고. 그쵸. 사탐 같은 경우에 윤사가 뭐 만점을 받아도 뭐 백분위가 93%뭐 이렇게 나와 2등급이 버리니까, 없고 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리하고, 더군다나 이제 사탐이 과탐에 비해서 표준 점수나 백분위가 다 나왔죠. 낮게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 나형 응시자하고 과탐까지 본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좀 높은 곳에 위치할 수가 있다. 서강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서 그런 사항들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영역별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환산 점수를 하나하나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 앞전에 적어도 여러분들의 성적대에 있어서, 본인의 성적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유리하고 어떠한 부분이 불리한지를 첫 번째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지 이것 토대로 이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그 대학 중심으로 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던 대학들이 이 정도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 과정을 거치면 정말 이게 많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시 설명회 같은 경우에도 라이브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를 해주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떠한 요소를 고려해서 대학을 선택하실 건지 이 부분을 먼저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덧붙일 거는 보통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실 때 혹은 다른 설명회들이나 뭐 다른 뭐 기사나 이런 정보들에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뭐 영역별 반영 비율, 뭐 수학을 잘 보는 학생은 수학 반영 비율이 큰 거, 뭐 국어 잘 보는 학생들 국어 반영 비율이 큰 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물론 그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쓰시려고 하는 대학은 이미 그런 부분들이 거의 일정하게 맞춰져 있거든요. 제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만 50% 반영하는 데들 쓰고 싶어. 근데 내가 쓰고 싶은 대학에는 그런 그런 데가 대학이 없어. 없죠. 예.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굳이 그런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설명회에서는. 다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찾아보셔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 곳에서 뭐 저도 포함해서 뭐 유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리한 대학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리한 걸 찾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나한테 유리하면 다른 학생들한테도 다 유리하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나한테 유리한 데들로 찾았을 때 길이 안 보일 때는 불리하지 않은 음. 대학을 중심으로 또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점수로는 별로 좀 경쟁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등수상으로는 위치에서는 예. 등수 위치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들을 좀 찾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연구원님 강연 들으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불리하지 않는 걸 찾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려면 기본적으로 본인 성적에 대한 분석이 1차적으로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유가 상대적으로 많으시니까 지금 많은 대학들의 정보들 혹은 내 정보 중심으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이드는 저희 정시 설명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이렇게 본인의 성적 구조를 분석을 했다.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셔야겠죠. 바로 환산 점수로 계산을 해보셔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수기로 계산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합격 예측 서비스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저희가 성적 구조를 어떻게 자신의 성적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다면은 이제는 대학의 계산 방식으로 점수를 산출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수기로 사실 계산을 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건 수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학처마다 뭐 친절한 학교들은 이제 성적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을 도와주는 입학처도 있기는 해요. 대학도 있기는 한데 사실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대학마다 다 입력할 수도 없고 사실 그거를 안 해주는 입학처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입력으로 여러 대학들의 점수를 계산해 보고 싶으시다면은 저희 정시합격 예측 서비스를 좀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유료 버전, 돈을 내고 쓰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학사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이용을 해보실 수 있는 서비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합격 예측에 대한 서비스를 받으시려고 하면 결제를 하셔야 되지만 이 환산 점수를 산출하는 정도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저희 지금 화면을 봐주시면은 정시합격 예측 서비스 안에 대학 검색 있습니다. 사실 다른 부분들은 다 유료 결제를 하셔야 되지만 이 대학 검색에서 원하시는 대학을 선택을 하시고 모의 지원을 20개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정시 저장소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모의 지원 리포트 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시면은 그 대학별로 여러분들의 환산 점수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되는 리포트는 총 5개가 있지만 양쪽 각 끝에 있는 리포트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예요.
우선 저는 이제 성적 산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대학에 대한 정시 정보를 가장 쉽게 보실 수가 있고 산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알아서 다 그러니까 변환 표준 점수도 저희가 그대로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가장 편하게 정확하게 점수를 계산해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입시 결과가 대체로 이 전년도 계산 방식으로 산출된 걸 공개하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럼 본인 성적도 그거에 맞춰서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 서비스에서 점수를 확인해 보시고 비교해 보셔도 사실 되는 부분이라서 좀 이거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뭐 건국대에 올해 몇 명을 뽑고 전년도의 경쟁률은 어떠한지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내신은 어떻게 산출을 하는지도 사실 저는 입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하시면 혹은 이제 사진 찍어서 업로드 하시면 바로 성적, 내신 성적 산출에 대한 방법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능 성적을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에 대한 계산 방식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 하단에는 여러분들이 좀 보기 가장 편한 영역별 반영 비율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15%가 영어가 반영이 되는데 영어의 등급별 점수까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2등급까지는 아예 감점을 하질 않고 3등급 같은 경우에는 4점 정도 감점이 되고 있어서 사실 이제 비슷한 대학들 중에서는 영어의 감점의 폭이 상대적으로 좀 크지 않는 대학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본인의 성적의 유불리가 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무엇보다 가장 정확한 환산 점수를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점. 이게 바로 이제 성적 산출 리포트이고요. 자, 모의 지원 리포트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의 지원 리포트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성적 산출에 봤던 정보들이 뿌려져 있어요. 뭐 내신이라든가 전형 방법들이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원 가능 점수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지금 100분위 점수라서 네. 정확한 점수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평균 100분위 성적을 기준으로 이제 대학들에서 많이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올해 나의 이제 평균 100분위 성적과 지원 가능한 점수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별 반영 비율이라던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 변환 표준 점수에 따른 유불리도 또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점수들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지원 가능 점수로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이 지원 가능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만 잡으시고 실제적으로 그 대학에 내가 점수는 몇 점 정도가 나오는지는 밑에 나와 있는 그 환산 점수 기준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사실 이제 실제 지원자 평균과는 좀 비교를 해보실 수는 있어요. 이게 등수까지는 나오진 않지만 실제 지원자 평균과 자신의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이게 같이는 안 나오지만 각각으로 몇 등인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신 산출 방법이 나오고 그리고 사실 그 활용 지표잖아요. 네. 활용 지표도 여러분들이 이제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영역별 이게 난이도가 특히 이제 탐구 같은 경우에는 무너진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환산 점수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날 것 같은데 자 이게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는 표인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지금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제 요런 뭐 대학 환산 점수 상으로 좀 더 유리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 영역도 변환 표준 점수가 아니라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을 하거든요. 그럼 올해 뭐 사탐 같은 경우에 윤사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 탐구 영역에서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런 여부, 그러니까 어떤 성적이 나한테 더 유리한지 여부들을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각 대학 모집 요강들은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되지만 일일이 찾기가 어려울 때 저희 무료 서비스이기는 하지만 저희 모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떠한 지표가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까지도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모의 지원한 이 대학들을 지원한 학생들이 어떠한 대학에 좀 더 관심을 있는지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대학별, 군별 탑3라고 해서 가군과 나군과 다군에는 주로 어느 대학과 학과를 고려를 하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조금 선택의 폭이 좀 넓은 아예 가늠이 안 잡힌다라는 친구들은 사실 이런 것들을 참고를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예 고착화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뭐 서울대 쓰는 학생들은 연대나 고대 쓸 거고, 연고대 쓰는 학생들은 뭐 서울대 쓰고, 뭐 다군에 중대 쓰고, 뭐 가군에서 성대나 이런 데들 쓰고, 뭐 이렇게 고착화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조금 뭐 건국대 이하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바리에이션이 다양하다 보니까 여기서 좀 내가 참고를 해서 내가 여기랑 여기 쓰려고 하는데 다른 학생들도 많이 쓰나?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실 때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합격 예측 서비스 관련된 무료 서비스를 이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건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가장 여유가 많은 시간대이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최대한 본인 성적을 분석을 해보시고 저희 진학사 정시 설명회를 통해서 성적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이 분석된 결과를 통해서 저희 서비스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실제 지원자들은 어떻게 하고 본인의 유불리가 어떻게 또 극명하게 나타나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충분히 하신다면은 실제 지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하는 그 많은 것들의 요소들을 절반 그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이렇게 시간 버리시지 마시고 본인의 성적을 분석해 보시고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적 산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